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이번 주는 드디어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우리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호황에 우리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에 느끼셨나요? 우리 지수는 거의 2%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2% 정도 올랐으나 내 종목은 안 오르지 않았나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캡처를 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장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캡처한 자료입니다. 자, 이거는 장중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오르는 상태지만 상승 종목은 몇 개죠? 367개, 하락은 452개, 하락입니다. 삼성전자 하나를 4%, 장중에 4%까지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거의 2%나 올렸지만 본인의 종목들은 안 가는 게 매우 당연합니다. 왜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자금이 삼성전자로 넘어갔기 때문이죠. 예, 코스닥도 그렇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더 심각했습니다. 코스닥은 월요일날 상승은 394종목, 하락은 얼마? 예, 758종목. 예. 그리고 코스닥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코스피하고 코스닥 이격차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게 물론 당연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무슨 시즌이죠? 예,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드디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3분기의 실적주들을 점검해보고 3분기 실적 시즌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을 한번 보면서 자, 이번 주는 어떻게 돌아갔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다우입니다. 다우는 이번 주도 신고가를 이어갔어요. 이번 주에 특별히 나빴다고 한 기억이 없네요. 이번 주는 진짜 0.0002% 그 정도만 빠지고 어제까지도 상승으로 마감했고 나스닥과 함께 다우는 연중 최고치를 이뤄냈습니다. 우리도 코스피 2500 근접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지만 그래도 2만 포인트와 2000 포인트 진짜 이 엄청난 이격 차이. 우리나라는 3,000원 언제 갈까요? 자, 나스닥이나 다우는 지금 기술주들도 호황이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상승세가 꺾인 것도 아니지만 다음 주 약간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간다면 우리 증시도 이걸 디커플링으로 따라가겠죠. 자, 그리고 나스닥 한번 보죠. 예, 나스닥도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자, 얘기는 6,000포인트. 코스피는 얼마? 코스닥은 얼마? 예, 600포인트. 여기서 뒷자리만 빼면 되겠네요. 예, 우리랑 비슷하게 나스닥이랑 코스닥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술주들이 선망하면서 해외 증시도 상승. 글로벌 훈풍이 2주 연속 이제 지속되고 있고 이번 주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 아까 다우도 좀 주춤할 줄 알았는데 저번 달이랑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저번 달에도 선물 옵션 만기주에 그냥 확 끌어올려 버렸는데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달 그때는 어떻게 됐나요? 선물 옵션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확 빼버렸는데 다음 주도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갈지 안 갈지는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야간 선물 옵션은 0.014% 올랐습니다. 다음 주 약간의 보합 아니면 갭이 약간 뜨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어떻다? 예, 빠졌어요. 금요일날 빠졌고 코스피 말고 코스닥 보셨나요? 코스닥 아주 화려하던데 셀트리온이 장중에 15%가 올랐어요. 근데 15%가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가 코스닥이 거의 1% 가까이 오르고 종가는 마이너스 0.5%로 빠졌어요. 0.94까지 오르고 그랬으면은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 1% 정도 빠진 거랑 똑같은데 아이고야. 이게 시총 높은 셀트리온 갖다가 조정을 많이 했어요. 셀트리온이 9%까지 오르면 어떻게 된다? 얘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
시총이 가장 높은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조정하는 것처럼 얘 가지고도 지수를 조정할 수 있어요. 얘는 실질적으로 0.52% 빠진 게 아니라 그냥 1% 이상 더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하락이 519 종목, 상승이 272 종목. 예, 그렇죠? 야, 삼성전자 하나 갖다가 코스피는 더 때렸지만 코스피 보세요. 하락 519 종목, 상승 272 종목. 예. 지수는 왜 이거밖에 안 빠졌지? 나는 엄청 빠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도 빠졌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장중에 올랐었잖아요. 고가까지 찍고 그 다음에 잠깐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두 개 갖다 조정을 했는데 다음 주는 한번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죠. 3분기 실적. 예. 또 사상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치가 나왔는데 주가가 마이너스가 됐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예, 어차피 우린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은 별로 그렇게 수급 이탈이 별로 안 됐어요. 기관은 오히려 약간 더 샀고 다음 주 삼성전자의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지수가 또 움직이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좀 돈이 좀 빠져나와서 중소형주로 좀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개인들이 먹고 살려면은 삼성전자가 좀 많이 돈이 빠져야 돼요. 그렇다고 지수가 빠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있는 돈이 좀 중소형주로 고루고루 빠져야 되는데 연기금은 계속 코스피만 사고 있고 코스닥은 팔고 있고 그런데 연기금이 아니라 기관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기관 자체가 금요일날은 약간 샀지만 기관 자체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돈을 다 빼버리고 있어요. 연중 최고치 가면은. 지금 우리 증시는 누가 끌어올리고 있죠? 예, 외인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외국인 형님이 강하게 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번 주 오른 거는 물론 다른 나라 증시도 글로벌 증시 훈풍에 오른 것도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일주일 동안 다른 나라가 오를 동안 안 올랐으니까 약간 키 맞추기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작은 다음 주부터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무슨 이벤트가 있죠? 예.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할까 말까, 예.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슈 하나하나 다 체크하세요. 지금 수급적으로 봐서 또, 예, 외국인이 지금 다 주도를 하고 있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면 뭐 한다? 우리나라 금리 인상, 예, 금리를 인상할까 말까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또 동결할 것 같습니다. 왜 동결을 하느냐? 여러분이 기본적인 상실인데 금리를 인상을 하면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되죠?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그럼 우리나라도 따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부동산, 예. 부동산에 있는 돈이 이제 또 빠져서 은행 같은 데로 가죠. 왜 부동산이라던가, 주식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왜 부동산이나 주식, 예, 이 자산이 왜 은행권으로 가나요? 설마 이걸 마사카 이거 모르시는 분 없겠죠? 자, 주식이라던가 부동산 이건 뭐다? 예, 위험자산입니다. 언제든 자기 돈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투자를 해서 예, 손실을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간다. 지금은 저금리예요. 우리나라 뭐 2%대 예, 지금 이자지만 옛날에 IMF 때는 10%대 이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굳이 위험자산에 돈을 투자 안 하고 예, 어디다 투자한다. ETF 그런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투자를 합니다. 또 그럼 금리 인상이 되면 또 뭐가 오른다? 예, 금이라던가 예, 그런 엔화 뭐 그런 게 오르죠. 안전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엔화도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을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은 또 말도 많이 나올 거고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또 규제도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하면은 또 이제 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또 동결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일단은 그것도 좀 지켜보세요. 그거에 따라서 뭐 은행 관련주가 또 움직이거나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자, 그리고 하나하나 또 지켜봅시다. 자, 삼성전자. 자, 어떻게 됐어요? 예, 추석 끝나자마자 얼마를 올렸나요? 이거 엄청 올렸어요. 추석 끝나자마자 예, 4%를 올렸어요. 4%. 물론
종가는 3% 정도 끝났지만 삼성전자 하나에 돈을 엄청 때려 먹었어요. 하이닉스하고 뭐하고. 이렇게 두 종목 갖다가 지수 갖다 장난치니까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종목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지수가 2500 가까이 돼 있지만 여러분은 손실인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죠. 자, 네, 이번에 나온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왜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시총 높은 것만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형주라던가 소형주는 별로 오르질 않았어요. 중형주는 오르는데 3.1% 올랐지만 개인은 어디 있어요? 소형주에 있어요. 소형주는 3.3%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수가 이 높은 현재 개인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고 있냐? 추석 바로 전입니다. 자, 개인이 지금 산 종목들은 거의 다 하락을 했어요. 개인들은 뭐 YJ 게임스라던가 이게 뭐예요? 옛날에 뭐 대선한다고 해가지고 그거죠. 반토막 가까운 손실도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랑 코스피 있는데 코스피 상장 종목의 평균 수익은 18.176%입니다. 17%가 아니라 16%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순매수한 종목은 마이너스 1.7%. 이거밖에 안 냈나 했지만 개인이 코스피에서는 이 정도 손실을 봤지만 코스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결국 이쪽을 들어갔든 저쪽을 들어갔든 다 손해야. 왜 개인이 사는 종목은 기관이 안 살까? 그리고 왜 내 종목은 안 오를까? 이런 거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제가 계속 말했지만 공매도라는 게 있어요. 자, 공매도는 개인이 할 수 없죠. 물론 대차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대차 한 달 안에 갚아야 되고 거의 쓸 수 있는 종목이 안 됩니다. 수수료도 비싸요. 개인 거의 못해요. 자, 공매도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뭐라던가 뭐 급등하는 종목 있잖아요. 그럼 나도 얘네 외인기관이 사네? 그럼 나도 따라 붙어야지. 해서 외인기관이 사는 거 보고 따라 붙어요. 이 고점이 왔어. 고점이 왔으면 이쪽까지 와서 물려요. 여러분이 이쪽에 있는데 나도 따라 들어갔는데 개미가 이제 들어온 걸 보고 어떻게 한다. 이제 위에서 공매도를 쳐버리고 내가 이만큼 샀으니까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개미들이 따라 들어오면서 이 정도까지 사서 끌어올린 다음에 개미들이 끌어서 여기까지 올랐으면은 내가 여기서 내 물량을 던지면은 샀던 물량 갖다가 수익을 보게 되고 또 팔면 어떻게 된다? 공매도로 또 수익을 보고 우리나라는 개인한테 이중과세를 하지만 거래세도 붙고 그 다음에 증권 유관 수수료도 되지만 공매도로도 수익을 보고 자기가 샀던 주식으로도 수익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따라 들어가는 주식에서 여러분이 외인기관이 산 주식을 따라 들어가면은 걔네가 공매도 치고 빼버리기 때문에 외인기관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수익을 보게 되는 거고 개인은 90% 이상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이 공매도가 선진국 증시처럼 개인도 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공매도를 치고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공매도라는 거는 다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환은 여러분이 판 주식 갖다가 상환을 해야 돼요. 물량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얘네들 공매도 친 거 보면은 나도 같이 똑같이 공매도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2, 3%, 5%만 돼도 단타 형식으로 해서 이거를 사요. 개인이 상환을 해버려. 그럼 상환하면 어떻게 주가가 다시 올라가요. 근데 얘네가 다시 상환한 물량이 없으면 얘네도 같이 사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도 많습니다. 그 한 가지 예시로 미국이라던가 다른 나라는 상한가가 없어요. 그럼 하루에 100%도 내릴 수 있잖아요. 하는데 100%까지 내린 경우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위아래로 선물 옵션처럼 위아래로 우리가 상환해야 될 물량이 있으니까 밑이랑 아래랑 같이 싸웁니다. 하락 쪽으로 내려와도 공매도 치고 내가 이제 상환해서 이렇게 위아래를 싸워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내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에서 한번 공매도 치고 악재 뉴스 팍 하면 팍 빠져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착착착 내려가 버리는데 해외는 그렇게 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손실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게 개인이 멍청한 게 아니에요. 개인이 멍청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종목을 들어가는 그 기준이 수급이라던가 그런 걸 보는데 지네가 이제 레포트 쓰고 뭐하고 꼬드 긴 다음에 고점에서 얘네가 팔아 제껴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에요. 원래 우리 개인이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에서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얘기를 해드리지만 해외에 있는 가치 투자 서적들을 보시고 국내에 적용을 하려고 하시면은 정말 많은 시행착오라던가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느낄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사일만 쏴도 어떻게 된다? 주가가 출렁출렁 거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제 강좌를 처음 보신 분은 이 실적 발표 때 뭐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강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뭐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으면은 뭘 해야 된다? 삼성전자 관련 수혜주를 찾느냐? 아닙니다.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나? 주담이랑 통화를 해요. 주담? 아니 삼성전자 주담이랑 전화요? 아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던가 관심 종목 같은 거 있잖아요. 관심 종목이라든가 보유 종목. 실적 발표가 언젠지 모르니까 일단은 어떻게 한다? 주담에다가 전화를 해요, 주담. 그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원래 해야 됩니다. 이 실적 발표 시즌에는 전화비가 10만원 이상 나와야 돼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뭐나 있으면은 내가 대부분 중소형주는 이런 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인터넷에 치면은 그냥 바로바로 뜹니다. 언제 실적 발표인지. 하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직접 전화를 안 하면 몰라요. 모르니까 일단 주담한테 전화를 해서 보고 주담이랑 얘기를 해서 나쁜 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주담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실적 발표도 하지만 자기가 나중에 IR이나 공시 같은 게 나왔을 때 의문점이 있어도 주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몇천억 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여기서 뭐가 잘못됐다. IR이 아니라 실적 발표 공시가 나온 다음에도 거기 있잖아요. 이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청문회처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실적 발표 시즌에는 말이죠. 절대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차익 실현을 한 번씩 해주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실적 발표가 나오는 전날 그 전에 이렇게 딱 갭이 뜬다 그러면은 일단 던져주고 가는 게 낫습니다. 삼성전자 실적도 아까 보셨지만 삼성전자 어떤다? 3분기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3분기 영업이익에서 최고치로 나왔으니까 이쪽에서 영업이익률 중에서 어느 섹터가 가져간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이 지금 가장 좋았다. 그리고 반도체 수익이 아주 크게 늘어났다고 이렇게 나왔죠. 그럼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것도 올라야 되는데 일진 디스플레이나 이런 거는 장중에 마이너스 10%까지 갔죠. 지금 디스플레이주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을까요?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실적이 저만큼 나는데 이미 많이 오르고 그랬죠. 이미 한번 올랐어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중이었어요. 일진 디스플레이도 한번 볼까요?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디스플레이 쪽은 되게 많이 내렸어요. 그쵸? 이미 차익 실현 중이었어요. 여기서 실적이 저쪽에서 좋다 해서 이게 뻥하고 올라가기보다는 물론 수급은 약간 남았지만 거의 다 이탈하고 있는 양매도에서 이렇게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려있는데 실적 발표 때까지만 기다리자. 실적은 잘 났을 거야 하고 기다려도 안 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TE홀딩스라든가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도 항공주였는데 여기까지 올랐는데 사람들이 이쪽에서 쫙 빠지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했어요? 실적이 이번에 잘 나왔을 거야. 성수기, 추석 연휴도 있으니까 잘 나왔을 거야. 생각을 했지만 실적 발표 계속 빠졌죠. 이렇게 계속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고 그 호재 이전에 이만큼 올랐잖아요. 2,000원짜리가 거의 5,000원까지 갔어요. 2배 이상 올랐는데 여기서 더 먹으려는 건 욕심이라니까요. 여기서 물론 이렇게 해서 또 추석 연휴 끝났다고 해서 또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여기서 이렇게 시세를 줘가지고 이렇게 차익 실현할 기회를 줬는데 여기서 그냥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마이너스 찍은 거잖아요. 이 구간을 못 먹고 결국 손실을 보면은 그만큼 욕심이 커서 여기서 나중에 수익을 빠져나와도 다음번에서 또 물려가지고 여러분 끝장납니다. 끝장나. 그래서 욕심을 줄여야 돼요. 주식하실 때 무조건.
그리고 이런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갤럭시 노트 폭발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위기가 곧 기회인데 안타깝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갤럭시 노트 막 폭발하고 이럴 때 폭발하고 그럴 때 그때 샀을 걸. 내가 살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산다고 해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거를 샀었으면은 갤럭시 노트 잠깐 이게 삼성전자 차트가 아니군요. 지소. 갤럭시 노트 폭발 때 여러분이 샀어도 지금 여러분이 전체 계좌가 수익일까요? 아니요. 저는 손실이라고 거의 확정합니다. 갤럭시 노트 막 이렇게 폭발하고 이럴 때. 왜 그러느냐. 자, 이런 뭐 해외에서 나온 투자 서적을 보면은 가장 거기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는 위기일 뿐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때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럼 여러분이 또 다른 위기가 우리나라에서 또 찾아왔죠. 사드 보복.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봤어도 그 돈 갖다가 사드 보복해가지고 중국 관련주에, 중국 소비주에 다 때려 박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에 게임주라던가 이런 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다? 게임주나 이런 거 그냥 망한 거죠. 여러분 들어가서. 삼성전자에서 번 돈을 다 꼬라 박은 거죠. 그래서 확률이 높아요. 사드 터지기 직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남들 수익 다 날 때 코스피가 2400 갈 동안 중국 소비주는 안 올랐잖아요. 그럼 여러분 손가락 빨고 있어야죠. 그런 것처럼 게임 관련주 웹젠은 또 공매도 과열 지정 됐지? 웹젠도 있고 공매도 과열 지정도 됐죠. 결국 이런 데 딴 데 가가지고 돈을 다 날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쪽에서 또 성공했다고 해서 계속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는 게 급등주도 가서 한번 먹으면은 계속 급등주만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한번 낙폭 과대주 들어가지고 낙폭 과대를 한번 먹었다. 그럼 계속 그런 것만 찾다가 결국은 손실 볼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본인이 생각하죠. 이번엔 재수가 없었네. 운이 없었네. 왜 그랬네 했는데 본인이 실패하고 실수할 때까지 계속 그거를 들어가는 그런 걸 찾고 하다가 크게 때려 맞는 거예요. 대박을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식으로는 절대로.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실적 발표를 또 하겠죠. 카카오가 15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종목입니다. 저 이거 주주였는데 제가 14만원대 이걸 샀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수익이었겠네가 아니라 제가 이걸 가지고 있었으면 이거 얼마까지 내려갔어요? 7만원. 반토막까지 났다는 거죠. 저는 전업 자체를 못했을 거예요. 전업 자체를 못했고 S-오일이랑 이노베이션 이런 걸로 제가 되게 크게 먹었거든요. 엄청 크게 먹었는데 카카오에서 거의 다 꼬라 박아버렸어요. 얘는 물 타고 해도 계속 내리고 하고 밑빠짐 독에 물붓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전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얘를 진짜 큰 손해를 보고 나중에 복귀를 했는데 근데 내가 이 주주로서 내가 카카오 옛날 주주로서 생각한 거는 얘는 진짜 얘가 지금 코스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간 거보다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주주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2년 정도 물리신 분들. 얘가 가려면은 주주분들이 아니라 제가 저 옛날 여러분 지난 1년 전 영상 하이라이트 보세요. 카카오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카카오가 가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카카오는 뭐가 있냐. 다음에 아고라라고 있어요. 막 청원하고 아고라 뭐예요. 옛날에 미국 소고기 파동이라던가 뭐라던가 뭔가 시위라던가 집회를 하려면 다 아고라에다가 다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와 엄청 밉상이 보였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그 국정원에서 나온 거 뭐 있어요. 연예인 스캔들 하면서 블랙리스트 만들어 놓고 그 배우는 TV에 출연시키지 말라. 김재동 씨부터서 그랬잖아요. TV에 출연시키지 말라도 했고 합성사진도 유포를 했어요. 누드 사진 같은 거 합성사진 유포하면서 연예인들 다 깎아내리고 불륜한다 그런 헛소문도 퍼뜨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난 딱 다음 카카오가 생각나더군요. 왜냐? 아주 정부의 밉상을 보이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였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있으면 실시간 검색 순위에서 삭제를 하지만 다음 같은 경우는 계속 남아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좀 밉상이다. 예를 들면 친정부가 아니라 반정부 그런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그런지 주가를 엄청 내렸어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실적이 그때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기사는 계속 악재 레포트를 쓰는 거예요. 실적은 좋지만
미래 성장성이 없음. 근데 그때 뭐가 있었어요? 얘네 인터넷 뱅킹 사업자 등록됐단 말이야. 인터넷 뱅킹 사업자 등록돼가지고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또 뭐 했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SNS 소셜 네트워크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인수하고 김기사도 인수하고 별거 다 인수했어요. 대리운전, 카카오 대리운전, 카카오 택시 뭐 별걸 다 문어발식으로 물론 진출한 것도 있지만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주가를 못 올리게 계속 악재 레포트를 썼어요. 인터넷 뱅킹 해봤자 뭐 망한다라던가 뭐라던가 실질적으로 소요가 있을까 하면서 계속 악재 레포트를 썼고 그래도 말이죠. 뭐예요? 카카오 대리운전이라던가 뭐라던가 이게 갑자기 잘 돼가지고 이게 주가가 딱 오르려고 하니까 뭐 했어요, 얘네가 뭐 했어요? 정부에서 갑자기 특별 세무조사를 한 거예요. 특별 세무조사가 뭐냐면은 갑자기 그냥 이유 없이 불신 검문처럼 들어간 거예요. 카카오에 들어가서 세무검사 한다 그랬다고. 세무조사 그런 거 걸리잖아요. 특별 세무검사 뭐 이런 거 딱 하면은 주가가 무조건 내립니다. 이걸 때려버리니까 이때 이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하나에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래도 또 뭐예요? 뭐 김기사도 인수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려고 해. 주가가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번엔 뭐 한 줄 알아요? CEO가 해외 가서 원정 도발을 했다는 뭐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거. 루머까지 퍼뜨리면서 어떻게든 공매도 치고 주가를 내려가지고 7만원까지 갔다 온 거예요, 저게. 되게 사인이 많이 온 주식입니다. 저는 12만원대 손절을 했지만, 진짜 보고 있으면 진짜 화병이 나려고 했어요. 이게 진짜, 루머로 그냥 다 뿌려버려가지고, 실세 없이 그냥 루머 갖다가, 루머에다가 악재 리포트 갖다 그냥 밑으로 꽂아 내려버리니까, 그것도 정부가 주도하에 그래버리니까, 이건 진짜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 이상, 이건 진짜 이 주식 안 간다. 했는데, 연봉으로만 해도 보세요. 올해 갔잖아요, 올해. 이게 물론 인터넷 뱅킹 성공도 있지만 인터넷 뱅킹 그럼 사업자 등록되고 그때 리포트 나왔을 때 올라갔어야죠. 근데 갑자기 503 구속된 다음에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이게. 503 구속된 다음에.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랐다냐, 이게. 그것도 물론 카카오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셀트리온도 그렇지만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하면 선물 옵션에서 이걸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상폐되는 조건도 완화가 되고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다르기 때문에 완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얘는 거래소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거래소로 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도 잘 되니까 이게 쫙 불붙어서 이렇게 오르는 건데 제 개인적인 주주의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어서 그래요.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은 얘 또 엄청 시달렸을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국정원 조사하다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나오도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하나요? 연예인들 그렇게 누드 사진 합성하고 그러는 애들이 이런 걸 안 건드렸을 거예요. 나는 진짜 특별 세무조사 딱 한다는 그 소리 들었을 때 와 진짜 이거 아 참 저는 진짜 그래서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 자 셀트리온도 이번에 이슈로 올렸죠. 셀트리온 제약이 올랐어요. 셀트리온 제약이 무슨 이슈가 있다? 예, 미국에서 해외 진출한다. 해외 진출하는 걸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이렇게 3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도 많이 들어왔죠. 장중에 셀트리온 제약은 20%가 넘게 올라갔고 그리고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5%가 올랐어요. 물론 종가는 9%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터진 다음에 이런 이슈까지 같이 터지니까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옛날에 봤던 거 뭐가 있어요? 유럽, 미국, FDA 승인, 삼상 승인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계속 뉴스. 근데 그때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없네. 이때죠. 이때 뭐 승인돼가지고 이렇게 10만원까지 한번 쳐 올렸다가 바로 또 빼버렸죠. 이때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맨날 나오는 뉴스예요. 맨날 나오는 뉴스인데 이렇게 딱 올리는 거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 큽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했고 모르겠어요. 그 공매도는 계속 치고 있는데 내가 좀 알아봤단 말이에요. 얘네가 나는 그 생각도 했어. 코스닥에 있는 게 코스피로 넘어가면은 공매도를 상한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것도 알아봤는데 상한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상한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뭐예요?
공매도라는 게 쇼커버링이 나오는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려면 갑자기 기대감이 커지면은 공매도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한도 해줘야 돼요. 이건 쇼커버링이랑 이거랑 같이 터졌는데 이걸 그럼 내가 매매를 했느냐? 제 옛날 매매일지 보시면 알겠지만 전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제약으로 한번 큰 손실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 회사는 잘 안 건드리고 제 기준엔 공매도가 너무 많으면 안 하는데 공매도가 연중 최고치까지 이렇게 막 찍혀있길래 안 했어요. 셀트리온 이런 애들. 연중 최고치까지 또 위에서 찍어 누르길래 안 했죠. 공매도가 진짜 와 이때랑 비슷하잖아요. 이때랑 공매도 친 게 이때 이러길래 저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아두셔야 되는 게 대웅제약도 뭐 미국 뭐 수출 뭐 그것도 있지만 실적 발표 시즌에는 지금 미국에다가 뭐 수출하고 뭐 그런 건 반영이 안 됩니다. 실적 시즌 3분기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기간이 6월부터 9월에 실적을 하는데 10월에 뭐 뉴스가 나와도 10월은 4분기입니다. 4분기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이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따지면은 제약은 지금 수출이 나오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임상 1상이라던가 임상 2상, 임상 3상 그거 다 실적과 무관합니다. 단지 뭐다? 미래의 먹거리가 제약 바이오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주식이 오르는 거지 그게 실적으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셀트리온이 이렇게 올랐다 해서 같이 지금 오르는 게 되게 많은데 내가 셀트리온이 아니라 그냥 어정쩡한 제약주 하나 들고 있는데 올랐다 싶으면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차익 실현 해주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게 현명한 판단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뭐 수소차라던가 전기차 관련주들은 지금 뭐 데칼코마니죠. 지금 내리진 않았어요. 에코프로라던가 뭐 이런 거 막 전기차 관련주들 있잖아요. 핵심 부품 하는 애들. 이것도 그렇고 뭐 사마콘덴서라던가 이런 애들 다 똑같죠. 차트가 지금 차트적으로만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쪽에서 이게 치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락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실적이 더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 예, 더 내리죠. 근데 지난번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말했지만 전기차라던가 뭐 수소차라던가 수소차는 벤츠가 지금 수소차를 만들어서 그렇지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를 만든 건 14대밖에 안 팔렸어요. 예전에 투산 IX라고 있었는데 수소차 만들어서 14대밖에 안 팔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기대감에 지금 주식이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 싶으면 실적 발표 이전엔 던져주는 게 좋습니다. 수소차는 무조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주었던 수익은 챙겨야죠. 후성은 더 내리고 있고 후성은 아예 내리고 있고 얘는 아예 더 무너졌고 지금 얘네들은 실적 시즌에 지난 2분기까지는 좋았어요. 2분기까지는 여러분 실적이 좋았어요. 얘네는 전기차가 아니라도 해도 전기차 관련주기도 하지만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자동차 관련주기도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언제 가장 많이 팔리면 2분기 때 가장 많이 팔려요. 여러분이 여름 휴가 가려고 차를 뽑는 경우가 많고 내가 차를 살 때도 6월 달에 주문했는데 차를 8월 달에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2분기하고 그때는 가장 실적이 좋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는 실적이 좋지만 3분기는 3, 4분기는 여러분 비수기에 해당이 돼요. 비수기. 김태경 씨 말고 비수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쏘쏘하거나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지금 저렇게 있는데 실적 발표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는 본인이 손절을 하거나 기다려보던가 본인이 꼴리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이렇게 보유해야지 뭐 해야지. 저는 그렇게 뭐 리딩이라던가 아니면 뭐 종목 상담 형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전에는 던져주는 게 좋다. 수익이면은. 뭐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진짜 알고 있어야 돼. 3분기는 자동차를 본인이 사는 입장에서 봐도 안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3분기라던가 4분기가 주식이 쌀 때가 있습니다. 쌀 때 사놓고 내년 2분기에 팔고 뭐 장기로 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많죠. 제가 말했듯이 에어컨이라던가 선풍기 여름에 잘 팔립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주가가 이미 고점이라서 그땐 차익 실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 주식이 쌀 때 언제냐? 겨울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라던가 그쪽 주의하시고 디스플레이는 아까 일진 디스플레이도 그랬지만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다 내리고 있어요. 왜? 패널 단가 상승으로 뭐 내릴 거라는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냥 업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돈이 빠져서 지금 제약주라던가 다른 데 다 가고 있죠. 이쪽에서 이런 데서 돈이 빠지면 다른 섹터로 돈이 옮겨가는 거지 이쪽 돈 들어가고 저쪽 돈 들어가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원래 돈은 시장에 돈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적 시즌에는 레포트라던가 뭐 그런 것도 좀 자세히 보고 정말 깐깐하게 웅진 코웨이 정수기 만드는 것처럼 정말 깐깐하게 해야 됩니다. 단기든 장기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실적 좋고 미래 지향성이라든가 전망이 좋고 수급 좋은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네 가지 원리는 똑같고 수급, 시황, 그리고 모멘텀, 실적 이건 다 똑같고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만약에 30% 오를 주식이 있으면 그 중에서 5%만 먹고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쪽에서 좀 조정을 줄 때마다 먹고 나오는 거고 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끌고 가는 거지 이게 내리고 있는데 버티는 게 그게 아님 그거는 그냥 물린 거지 장기 투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처럼 일단은 똑같아요. 일단은 실적이라던가 수급이라던가 업황, 시황 그걸 다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단기 투자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뭐 차트만 보고 그렇게 막 그냥 차트 뭐 이런 것만 보고 매매하는 거 아닌데 절대 여러분 뭐 급등주 검색시 이딴 거 제발 쓰지 마세요. 뭔 회사인지도 모르고 매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물린 다음에 이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건 정말 주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지가 산 주식에 대해서 지가 모르면은 누가 합니까? 그걸 남한테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은 뭐 그거 보고 이평선이 뭐 5일선이 이탈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거 보고 매매하면 망합니다. 너는 그럼 이평선 그런 거 안 해? 물론 저는 실적이라던가 업황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타점 볼 때 그럴 때는 하지만 뭐 그냥 단순하게 급등주 검색식 뭐 이딴 거 써가지고 안 해요. 그런 건 검색식 전 자체가 없어요. 쓰지도 않고 RSI 뭐 이런 지표도 안 켜놓지 않습니까? 좀 심플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중국 소비주가 약간 반등이 나왔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 해가지고 이렇게 슈팅이 나왔고 코스맥스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자, 이게 왜 이번에 지금 또 오르고 있죠? 중국이랑 통화 스와프를 연장을 해서 사드 관련 보복이 약간 불안감이 해소가 될 거다 해서 그 기대감에 오르는 겁니다. 실적이랑 무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기대감에 오르는데 여러분 양치기 소년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3번 했는데 3번 다 당했었죠. 무슨 벙커링. 홍진호하고 임년이랑 싸운 거 보네요. 그런 것처럼 이 리포트는 저번에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통화 스왑이 아니었지만 한번 보세요. 5월 12일 날까지 뭘로 했냐면은 사드 보복이 별로 없을 것이다 리포트를 썼고 뭐 했죠? 코스맥스라던가 이런 애들 5월 10일까지 뭐 사드 보복이 미비하고 사드가 이제 뭐 좀 안 좋지가 않을 거다 하면서 주가를 계속 쳐 올렸어요. 5월 11일까지 쳐 올렸잖아요. 공매도 애들이 썩었어요. 5월 11일까지 이렇게 쳐놓고 이제 주가를 위해서 하기 전에 이 공매도 양을 보세요. 그렇게 레포트를 딱 쏘놓으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위에서 공매도를 오지게 쳐놨습니다. 이 공매도 양들을 보세요. 그랬는데 실적이 발표됐어. 사드의 영향이 되게 컸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8%. 호실적이 나올 거라고 이 새끼들이 레포트를 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 1위 기업에다가 사드 관련 미비 여기 보면은 막 있어요. 사드 보복에 급락했지만 하지만 뭐 반등하고 연중 최고치 뭐 경신 뭐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꽂았어요. 중국 소비주 봄 오나 막 이렇게 레포트를 썼죠. 지금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저번 분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번 분기랑 또 똑같은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개판이었어요. 공매도 늘어나고 또 오른다? 아씨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씨 이거 사드가 이제 무마돼가지고 통화 스와프도 했으니까 야 통화 스와프 어제 했지 이번 분기야 저번 분기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실적이 잘 나올까? 중국 여러분 추석이 우리나라 추석이랑 이번에 중국 추석 같은 거 알죠?
같은 거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국 관광객 많이 보셨나요? 중국 관광객 별로 없었어요. 원래 공항이 미어 터졌어야 돼요. 내가 그때 내가 추석 때 그때 해외 갔다 왔는데 되게 썰렁하고 중국인들도 별로 없고 우리나라도 중국 별로 안 갔어요. 그 반중간전 때문에. 근데 실적이 과연 잘 나왔을까요? 중국 춘추절에도 우리나라는 안 하는데 중국 관련 소비주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샀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아니어도 먹을거리 지금 많습니다. 먹을거리 많은데 이런 거 굳이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 손실 날 때 같이 손실 나고 남들 수익 날 때 이런 거 사가지고 이런 거 물려 있어가지고 자기는 손실 계속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거. 이거 2005년대 이거 중국 분모해가지고 25만원짜리였는데 거의 23만원이구나. 23만원짜리 지금 반토막 난 거예요. 이거. 굳이 이런 거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말고도 다른 거 할 거 많습니다. 아, 셀트리온 하라고요? 아니요. 셀트리온 제약이나 그거는 너무 고점이에요. 고점이고 실체라던가 나는 실적 발표 기간엔 정말 실적이 괜찮은 걸 몇 개 뽑아놓고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거 실적 발표 바로 전이라던가 그거 올 때까지 스나이핑 해가지고 그때 비중 배팅을 때리거나 뭐 준비하지 그냥 좀 이렇게 아무거나 매매 안 합니다. 굳이 저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뭐 실적 잘나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반대도 생각을 해놔야 되고 그 전 뿡기라던가 이전 이 새끼들이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한미약품 애들 불성실 공시를 했던 적이 2번 있잖아요. 이번 연도, 작년에도 했었고, 그 작년에도 했었고, 내부자 거래 뭐 그런 것도 있고. 나쁜 짓을 한 애들은 나쁜 짓을 또 하기 마련이고, 벙커링을 한 번 하면 3번까지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랑. 아무튼, 조심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아, 그럼 반도체라던가, 지금 뭐, 이제, 반도체는 근데 너무 올라가지고, 서울 반도체도 있지만, 다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다 52주 신고가하고 뭐 이렇게 올라간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반도체. 그럼 반도체는 실적이 물론 좋지만, 실적이 2018년까지 뭐 호황이다 뭐다 레포트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분기만 딱 보고 보잖아요. 이번 분기 일단 차익 실현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내리면 밑에서 다시 잡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는 항상 그랬었어요. 얘도 실적 잘 나왔었던 거였는데 이때쯤 발표해가지고 한번 쳐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었죠. 그런 것처럼 일단 차익 실현해주고 빠지는 게 좋습니다. 반도체 가는 때는 생각은 저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3분기 실적 시즌 점검하기. 자, 1번 실적 발표 시즌. 예, 스케줄을 잡아야 됩니다. 스케줄을 어떻게 할까 다 체크를 하십시오.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 주담과 통화를 하세요. 실적 발표 스케줄을 잡고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신이 가진 주식이 언제 실적 발표한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가만히 방치해두고 놔둔 건 절대 안 됩니다. 단기든 장기든 실적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거를 기본적 모토로 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려도 실적 발표 시즌 돼가지고 쳐 올라가가지고 빠져나올 기회도 주고 그런답니다. 하지만 실적이 나쁘고 단순히 차트라던가 아니면 단순히 뭐 급등주 검색식만 본 거 매매를 하시면 실적까지 나빠버리면 이미 물렸는데 실적까지 나빠버리면 투매 나와서 망합니다. 모든 것은 실적이라든가 모멘텀 뭐 그런 거 다 염두하고 하세요. 제발 진짜 급등주 검색식 그딴 거 좀 쓰지도 마세요. 그리고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제발 매매하지 마세요. 자, 종목 상담.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물론 종목 상담을 안 해주지만 종목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보면 참 한심합니다. 왜 그러고 살아요 진짜.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약바이오 수출은 3분기 실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이라던가 그리고 대웅제약 미국 수출 확정 뭐 그런 거 됐다고 해서 여러분 3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기대감에 되는 거예요. 미래 먹거리 성장, 기대감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실적으로 발표되면은 정말 나타나려면은 정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고로 실적과는 무관하니까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임상실험 맨날 말했지만 1상에 성공을 하잖아요. 2상까지 또 2년이 걸려요. 3상은 또 더 걸리고 그리고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실험이 다 통과해도 FDA 승인이 났어요. 그리고 판매 허가가 났어도 또 그 판매한 그 허가한 회사에서도 그거를 그냥 또 우리랑 이제 계약한 것도 다시 취소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EX 한미약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실적 방면으로 접근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셀트리온이라던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제약회사를 들고 있는데 그냥 덩달아 같이 올랐어. 그러면 얘가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니까 적당히 차익 실현해주세요. 자, 3번 반도체 업종 호황 실적 발표 전에 일단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다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2018년도까지 반도체 업종이 호황할 것이라는 레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레포트가 나올수록 여러분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꿈을 꾸게 되죠.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몇 년 뒤에 더 가지고 있으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일단은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순간 외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여지껏 그래왔었고 장기든 단기든 예, 조금이라도 덜어주면서 그 다음에 움직임을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자, 4번 중국 관련주는 사드 보복이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뭐 우리가 사드 보복을 해소하겠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단지 중국과 예, 한국 통화 스와프 이슈로 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한국 통화 스와프가 뭐냐면은 한국이랑 중국 예, 중앙은행에서 이제 돈을 이제 맘대로 빌릴 수가 있는 거. 얘네랑 이렇게 얼마 이렇게 약정을 해가지고 약정 할인처럼 우리나라 통신사 약정 할인처럼 이렇게 얼마까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금리가 아니야. 금리라고 하기 뭐 그 금액으로 이제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돈이 필요하거나 좀 이제 그렇다면은 그 은행끼리 이제 통화를 교환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슈로 오른 거지 뭐 화장품이 잘 팔리거나 중국 소비가 늘었다는 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난 그냥 그랬어요. 나는 이번에 공항 오는데 참 안산하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중국인들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3분기 실적이 잘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 후에 사도 늦지 않습니다. 꼭 밑에서 싸게 사서 뭐 비싸게 판다. 그런 이상적으로 매매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은 항상 똑같죠? 뭐다? 예. 자,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오시면 말이죠. 이렇게, 포스팅 밑에 보면은, 예, 광고가 있어요. 광고 좀 많이 좀 클릭 좀 해주세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는, 물론 사람들 영상도 추석이라서 바빠서 많이 안 보신 분들도 있지만, 전 이 정도인지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거 클릭해 주신다고 해도 한 사람당 한 10원, 뭐 1원, 5원 그 정도입니다. 설마 마사카 이렇게 클릭을 한 명도 안 해주실 줄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빵원. 예, 지난주 저런 거 하나 만들고 이런 영상 하나 만들고 200원을 벌었네요. 2,000원도 아니라. 이 영상을 만듦으로 해서 제가 돈을 버는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쓰죠. 무슨 돈 써요? 예, 위에 보시는 도메인도 제 사비로 했고, 그리고 영상을 만들 때마다 예, 하드디스크가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2달마다 하드를 22만원 정도 삽니다. 그럼 1년이면 얼마다? 예, 140만원 정도 쓰네요. 140만원만 썼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소리가 안 좋아요. 마이크 좀 사세요 해서 마이크도 샀고, 뭐 한번 스트리밍 해보시죠 해서 캠도 사고 뭐하고 해서 또 30만원 썼고, 일본 가서 뭐 영상도 찍고 뭐하고 해서 한 500만원 이상 썼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800만원 이상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면서 제가 이걸 하면서 돈을 버는 건 하나도 없고 돈만 계속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좀이라도 좀 이게 수익에 손실이 좀 보전되면 좋을 거가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튜브 광고도 좀 봐주세요. 이거 하나 본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뭐 하나당 뭐 1원씩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0.1원 들어올까 말까고 제가 추석 때 스트리밍 때 한번 보여드렸지만 예, 추석 때 제 영상 수입을 공개했지만 일주일 동안 제가 번 돈이 20불이 아니라 0.2센트입니다. 0.20센트. 이거 다 합치면은 0.60센트입니다. 달러가 아니에요. 0.60센트면 얼마다? 예, 제 영상 수입이 600원입니다. 600원. 예, 이런 거 열심히 찍어놓고 매일 올려고 해도 600원 벌었어요. 참 부질없죠. 이런 영상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린다? 예, 5시간 걸려. 이거 새벽 6시부터 찍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 몇 시다? 11시. 5시간 동안 뻘짓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일단 와서 영상 광고도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뭐 블로그에 클릭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뭐 내일이나 뭐 스트리밍 할 것 같은데 스트리밍 와서 후원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뭐 대놓고 말하는 경우가 얘 돈 밝히는 그게 아니라
모르겠어. 나는 시간을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게 돈을 이런데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쓴 거를 보존한 게, 쓴 것 때문에 매매 횟수가 많아져요. 주식하면서 내가 매매를 이런 것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매매 횟수가 많아지고, 매매를 좀 더 더해서 이거를 손실난 걸 보존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버리니까 매매가 꼬일 수도 있으니까 전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게 계속 돈만 나가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영상도 너무 많이 올려서 그런지. 자, 아무튼,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뭐, 일요일 날에 아마 내일이겠죠? 스트림 방송할 것 같네요. 물론, 예, 주식 이야기는 스트리밍에서 안 합니다. 예, 뭐,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자,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